2020년 12월 2일 러시아 모스크바 근교 한 자택에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방송을 진행하는 스트리머는 30세 스타니슬라프 레셰프니코프입니다. 방송명은 스타스 리플라이. 리플라이의 방송은요, 가끔 친구들과도 방송을 하고 평소에는 자신의 여자친구 28세 발렌티나 기리고리야바와 함께 방송하는 컨셉이었습니다. 그의 방송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열광하며 리플라이의 방송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후원금, 그리고 이어지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영하인 날씨의 모스크바, 리플라이는 자신의 여자친구 발렌티나를 속옷 차림으로 베란다에 가둬버립니다. 그렇게 15분이 지난 후 발렌티나는 사망합니다. 대한민국에도 기사화가 되었던 이 사건, 정말 이 내용이 다일까요?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도대체 왜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오컬트 스토리, 러시아 스트리머의 솔직함을 내세운 프랭크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우선 기사와 내용만으로 보자면 이 내용은 후원을 받은 방송 진행자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죽이는 미션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우연히 발생한 이 날만, 굳이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미션을 이날만 했다가 생긴 사고였을까요? 정말 죽을 줄 몰랐었을까요? 어쩌면 이번 사건은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리플라이의 방송에 대한 문제인 건데요. 이런 방송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플라이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술을 먹으며 굉장히 많은 양의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술을 먹으면서 일종의 후원으로 미션을 수행하는데 그 미션 자체가 평소에도 굉장히 가학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술을 많이 먹게 해서 강제로 토하게 해라. 잘못하면 기도가 막힐 수도 있거든요. 혹은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큰일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정말 말도 안 돼,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퍼붓게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리플라이는 자신의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앞에서 여자친구를 때리는 그런 가학적인 방송까지도 서스름없이 진행합니다. 여기서 끝난 걸까요? 미션, 여자친구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뿌려라. 소파에 가만히 누워있는 여자친구한테 미션 때문에 후추 스프레이 그냥 갖다 뿌려버립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집에 불을 내라. 옷을 태워라. 돈 줄게. 네 여자친구 있잖아. 네 여자친구한테 가서 머리채를 잡고 그 위에 접시가 깨질 때까지 내리쳐.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말 그대로 가학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리얼리티, 솔직함, 우리는 가짜로 하지 않는다. 다 진짜로 한다. 때리는 척하면서 설탕으로 된 맥주병으로 때리는 거 아니다. 우린 진짜다. 그렇게 프랭크, 굉장히 불편한 진실, 누군가가 봤을 때 그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채팅창 안에서 그걸 불편하다고 표현하면 너가 이상한 거야. 야, 이거 자기들끼리 다 협의가 된 거잖아. 근데 그걸 왜 불편하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방송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건 당일 12월 2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도 리플라이는 후원금 $1000, 하나 약 109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괴롭히다, 이런 미션을 받게 되는데 자신의 여자친구를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너는, 정확한 단어를 읽는 거라 좀 불편하셔도 죄송합니다. 그 단어 뜻 자체가 원래 이래서, 너는 냄새가 나는 애야. 넌 창녀니까. 그리고 옷 다 벗어. 속옷만 입힌 채로 베란다로 내쫓아버린 겁니다. 발렌티나는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지만, 그리고 창문에서도 계속 쿵쿵 소리가 나지만 그 상황에서도 리플라이는 웃으며
무시하며 방송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15분쯤 지나 더 이상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자 뭐지? 그리고 그쪽으로 다가가 봅니다. 그런데요, 이미 그녀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기절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추워서 그런가. 제가 지금 영상 일부분을 좀 잘랐는데요. 처음에 어디에 놓은지 아십니까? 지금 저 사람이 서 있는 장소 베란다 아닙니다. 베란다에서 바로 소파로 이동시킨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서 있는 저 장소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그냥 내려놓고 다시 방송화면에 앉습니다. 추워서 잠깐 정신줄 났나봐. 일어나겠지. 안 일어납니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낌새를 눈치채고 가서 깨워보지만 일어나지 않자 다시 소파로 이동시켰던 거죠. 이때 당시 라이브에 그대로 들어왔던 말입니다. 발렌티노의 예명을 부르며 애칭을 부르며 살아있어? 뭔가 절망하듯이 소리를 칩니다. 왜 그래? 젠장 죽은 것 같아. 말 좀 해봐. 사랑한다고. 나 진짜 걱정돼. 심장이 안 뛰는 것 같아. 이렇게 계속 애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순간 카메라를 쳐다보며 이런 말을 합니다. 얘들아, 맥박이 없어. 창백해. 숨을 안 쉬어. 여러분은 지금 이 내용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슬퍼 보이나요? 애원하고 절규하니까 진짜 놀란 모습 같나요? 리플라이는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걸 보시는데 뭐지? 뭐가 이상하지?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방송을 꺼버릴 정신이 없더라도 신고를 한다든가 당장 들쳐고 병원을 데려간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는 게 당연히 기본적으로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시신이 노출된 상태로 방송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어디다 했죠? 시청자들. 얘들아, 맥박이 없어. 창백해. 숨을 안 쉬어. 그리고 그는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슬프니까. 전화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119 같은 데가 아닙니다. 그는 2시간 동안이나 여자친구 시신을 그대로 노출시킨 상태로 방송을 진행해버립니다. 2시간이 되어서야 방송이 끝난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저 집 안으로 구급대원과 경찰이 도착해 사망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망했다. 그 순간이 확인되어서야 방송이 꺼졌습니다. 신고는 리플라이가 한 게 아니라 방송을 보던 시청자가 신고 전화를 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이 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을까요? 뭔가 좀 이상해서? 보통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서? 자, 저희는 이 방송, 이 내용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알아봤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피해자 발렌티나는 왜 사망했을까요? 당연하지. 영하의 날씨에 베란다에 속옷 차림으로 가서 쿵쿵쿵 거리다가 안 들어보내줘서 15분 만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거지. 네, 결론은 저체온증이 아니었습니다. 발렌티나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특히 이 새끼의 방송은 잔인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냥 말 그대로 가학을 뛰어넘어 잔인한데 그 누구도 잔인한 걸 막지 않았다. 사망 당시 이미 얼굴에 여러 군데 멍과 그리고 연조직의 출혈들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확인해봤더니 비디오 처음 시작, 방송에 다시 보기에 첫 화면부터 폭력을 가하는 장면들이 확인이 됩니다. 머리 쪽을 때렸던 것이죠.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머리 손상으로 추정됩니다. 몸에서 다발성 타박상 그리고 뇌출혈 증상이 보였던 것이죠. 무차별적인 폭행을 그동안 많이 당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도 똑같이 안면을 맞으면서 뇌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 상태로 갑자기 외부에 내보내자마자 뇌출혈해서 일이 커진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인정하긴 합니다. 리플라이는 그날 맞아요. 머리 여러 차례 때린 건 사실이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거는 사실이긴 한데 죽음의 원인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게 맞다니까요. 자, 그의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죄다. 이건 절대로 살인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다. 저체온증은 갑자기 탄생한 거지, 나타나게 된 거지, 우리가 저체온증이 될 거라고 예상한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뇌졸중도 원래 그녀가 갖고 있는 질병이었다 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유가 당연합니다. 저체온증이면 징역 최대 2년형을 선고받지만 만약 폭행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거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뻔뻔하지요. 우리는 행동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습니다. 방송을 했다는 것도 이해 안 가고, 그리고 이렇게 뻔뻔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 뉘우친다는 느낌보다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느낌, 이미 사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것만 있을까요? 둘, 리플라이는 2명을 죽였습니다. 12월 2일 사망했던 그 방송의 바로 전 방송, 거기에서 발렌티나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걸 밝힙니다. 임신 5개월 차였습니다. 즉 아이도 사망해버렸습니다. 모스크바 구치소에서 말을 하길 리플라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녀는 최고의 나의 친구였고 매우 친절했고 방송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방송적 재능이 뛰어났죠. 사람들도 다들 방송 천재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여자는 나한테 좀 진정한 관계, 우리는 방송을 위해서 만나고 있고 같이 있는 건데 진짜 사랑 같은 걸 하고 싶어 했어요. 난 그럴 수가 없었죠. 왜냐면 그녀는 창녀니까요. 그런 여자랑 나는 관계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방송이 됐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방송을 위해 연기를 했다. 솔직함을 무기로 같이 하며 방송을 한 것뿐이다. 근데 자꾸 나랑 만나려고 해서 나는 그게 싫었던 것뿐이다. 나는 분명 슬프고 가슴 아프지만 그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질병이 있었고,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타이밍이 맞은 것뿐이다. 잘못을 안 한 게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대로 폭력 때문에 사망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저희는 이 영상이 어디에서 나왔고 정말 다시 보기도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요. 해석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러시아 유튜버다. 그럼 유튜브에서 영상을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영상들은 모두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클립을 따왔더라도 전부 유튜브는 삭제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유튜브의 입장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이브 스트림은 다른 플랫폼이었다. 유튜브에 누군가가 자꾸 재업로드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삭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수익을 얻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리플라이는 파트너십 회원이 아니라 수익도 내지 못한 영상이었다. 이게 유튜브의 입장이었죠. 라이브를 어디서 했는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해서 또 찾아봤죠. 혹시 트위치. 하지만 트위치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아니다. 트위치에서 방송을 했던 건 사실이지만 2018년, 즉 2년 전에 이미 밴을 당했다. 영구 정지죠. 정지를 당했다. 이유는 말해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라이브 플랫폼이 도대체 어디인지 확인이 안 됐는데 찾았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죠. 도네이트페이라는 데서 방송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물론 다시 보기는 없습니다. 영상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는 없었지요. 다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 그 앞뒤 전후를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남아있는 영상과 캡처본을 가지고만 판단해야 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폭행을 당하면서 폭력이라고 인지를 못했던 발렌티나의 탓을 하는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야, 저거는 방송이잖아. 그리고 저런 컨셉으로 방송에서 돈을 같이 벌고 산 건데 그게 왜 무조건 리플라이 탓이야?
발렌티나도 알면서 한 거잖아. 방송 연기를 했잖아. 그리고 그거 알면서 한 거잖아.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의 영상들에 나왔던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한 가지가 다르다. 위에서 본 것처럼 발렌티나는 리플라이를 사랑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철저하게 리플라이는 방송적인 내용으로만 그녀가 필요했습니다.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대상으로서 너 나 도와줘야 돼 라는 명분 하에 이 안에 모든 것들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방송을 보는 청중들에게 똑같이 얘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이 도와주면 우리는 리얼리티를 보여주겠다. 우린 절대로 조작하지 않는다. 파괴적인 그런 행동들, 그리고 그게 점점 과장되고 증폭되며 더 익사이팅이라고 표현하는 격렬한 반응들, 처음 했던 것보다 더 강해져야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모습, 두 가지 요소가 섞이며 리플라이는 점점 끔찍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 보통의 범죄자라면 방송에서 범죄하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범죄를 하겠습니다 라고 방송을 키지 않지요. 근데요, 리플라이는 이런 방송을 진행하면서 왜 아무렇지 않게 했을까요? 그리고 왜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같이 보는 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끔찍한 모습으로요. 이렇게 말이죠. 그것도 무려 2시간 동안입니다. 이유가 이겁니다. 리플라이는요, 너희들도 했잖아. 니들, 지금 보고 있는 니들, 너희들도 이 행동에 가담했잖아. 즉, 보고 있는 청중들에게도 모두 책임을 따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리플레이의 사고방식입니다. 자, 가해자는 정당화합니다. 내 행동이 문제가 없었어. 나는 할 걸 한 거야. 원래 늘 그래왔으니까.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도 동의를 했던 거니까. 너희들도 그래왔잖아. 여러분한테 하소연을 했던 겁니다. 봤잖아. 그동안도 똑같았잖아. 오늘은 사고인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외국에선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라이브로 가정폭력을 본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가정폭력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누군가 가족폭력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조종하는데 이 사람은 무조건 행복하다, 좋다, 따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사람이 분명히 원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하는지 이용을 잘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거에 대해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에 합리화는 모든 시청자와 다 함께 했던 것이죠. 왜냐면 돈을 벌 수 있다, 나와 같이 살 수 있다. 바로 이게 이유였습니다. 그게 바로 관계 형성이었죠. 그렇게 라이브로 하며 연기가 일상이 돼버린 겁니다. 자, 분명 발렌티나는요, 폭력적인 걸 깨닫긴 했겠지만 이성적으로 탈출할 능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이었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건 시간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도 즐겼나? 그 즐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의 핑계는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이들이 다 얘기가 됐다고 했으니까요. 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걸까요? 한 사람의 나쁜 행동에 저걸 기뻐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 걸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파괴의 익스플로러였다. 어쩌면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가해자, 그걸 즐겼던 사람들 모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뒷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러시아 방송에서 외부에서 이런 일들이 터지고 이제 그쪽에 있었던 좀 뭔가
보는 사람들이 불편한 내용 있잖아요. 대다수가 보는 불편한 방송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자정작용이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는 연기가 됐어. 우리 다 합의가 됐어. 그래서 프랭크라는 방송을 해요. 솔직함을 무기로 했지만 보는 사람들이 찝찝해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은 그걸 꼬집어줄 권한이 있었어요. 하지마. 아니야 그건. 아무리 너희가 그게 진짜라 하더라도 그건 아니야. 위험해. 예를 들어 이거에 외국에 보면 이런 예시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후원해 주시면 제가 고속도로 8차선 거기를 그냥 눈 감고 왕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무슨 생각 드시는지 알죠? 막아야 돼요. 그게 정말 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원했잖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본인이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약에 진짜로? 그리고 그걸 해. 그걸 만약에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런 사고가 나거나 혹은 사고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더 뭐야 하고 틀었어요. 틀어서 그 사람이 2차 사고, 3차 사고를 일으켜요. 자기가 뭐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옆에 있는 차와 충돌한다든가. 이거 이제 외국에 있는 예시예요. 그렇게 돼서 그 사람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됐을 때 이걸 이걸 누가 바라볼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야? 운전자 잘못이라고 할 건가? 운전자가 잘못한 것 같아요. 운전자가 운전을 너무 과속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극성에 대한 범주가 강해지는 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범주는 사실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만들어가고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보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라는 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반감이 생기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봤을 때도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더라도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물론 저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뭐 그 정도까지의 뭐가 나오는지 아닌지 진짜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로 걱정이 되는 건 외국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외국은 이거에 대해 많이 막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이제 제지를 가하거든요. 하지 말라고. 절대로. 그러니까 뭐 보고 따라한다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 방송하는 스트리머 자체한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스트리머의 행위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갈 것까지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오늘 이제 기사로는 그렇게 나왔어요. 기사로는 뭐 간단하게 자극적인 내용들이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뭐 한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거 없지만 우리도 좀 어쨌든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럴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 네, 되게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기사로 딱 나왔던 사건으로 보기에는 확실히 좀 내면적인 얘기, 깊은 얘기가 있어서 오늘 오컬트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가지고 와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